CI의 색도도, Y 스몰 xy 색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출 문제인데요. 1번은 색도도 내에 두 점을 잇는 선 위에 포화도에 의한 색 변화가 늘어서 있다.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관련된 확인은 뒤에 있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에 색도도 바깥 둘레 한 점과 중앙에 백색 점을 잇는 선 위에는 포화도의 변화만으로 된 색 변화가 늘어서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에 어떤 한 점의 색에 대한 보색은 중앙의 백색 점을 연장한 색도도 바깥 둘레에 있다. 이제 색도도에서 물리보색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도 맞습니다. 색도도 내 임의의 세 점에 있는 삼각형 속에는 세 점의 혼합에 의한 모든 색들이 들어서 있다. 자, 이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기출문제에서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틀린 내용과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에 해당이 된 지문의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푼 다음에 김쌤의 필기가이드 교재에서 색도도에 관련되어서 검색을 하시면요. 앞서 풀어본 CI의 XY 색도도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20년 정도 출제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리된 내용들을 암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자격증 독학 합격을 돕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풀어본 기출문제 내용이 CI의 YXY 색공간 특징에 관련되어서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교재에도 엄청 자주 출제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빈번하게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YXY 색공간의 이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RGB 색채계 그리고 이제 XYZ 색채계를 배웠는데요. 이때는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이게 그래프구나라고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RGB에서 XYZ 그리고 XYZ에서 이제 Y 스몰 XY 이렇게 2차원적인 공간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이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몰 x가 이제 이렇게 가로축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몰 y가 이제 x축에 이렇게 놓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말발굽형 이제 모양의 어떤 그래프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관해서 출제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XY 색 공간의 특징, 실존하는 이제 모든 색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이미지의 YXY 색 공간인데요. 이렇게 실존하는 모든 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색광 궤적, 스펙트럼 궤적, 각각의 파장에서 단색광, 자극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색 좌표 위의 선, 그리고 여기 아래 문장 보면 스펙트럼의 순수 파장은 말 발굽형, 바깥둘레 위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 YXY 색 공간을 요 모양을 이제 말 발굽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순수 파장은 말 발굽형 바깥둘레에 위치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스펙트럼의 순수 파장 그리고 각 파장에서의 이제 단색광 자극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CI RGB 색채계 배웠고요. CI XYZ 색채계 배우면서 등색 실험할 때 사용한 그 각각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단색광 자극이 있었죠. CI의 RGB 등색 함수에 보면 대략 이제 400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한 700나노미터 가까운 그 각 파장에 해당이 되는 RGB 그리고 이제 XYZ에 관련된 등색 함수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등색 실험할 때 사용한 그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단색광 자극이 CI의 XYZ 색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Z 색채계에서 여기 이제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이 스펙트럼이 Y 스몰 XY 색 공간에서는 이렇게 요 이제 가장자리에
말발굽형, 바깥둘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파장에서 단색각 자극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색 좌표 위에 선 10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580, 560, 540 이렇게 각각의 단색각 자극을 나타내는 파장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색각 자극을 나타내는 점을 이제 연결한 색 좌표 위의 선이 단색광 궤적, 스펙트럼 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순수 파장, 단색광 궤적은 말발굽형의 바깥둘레에 위치한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꼭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이제 이미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색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은 주파장, 주파장이라고 하면 이제 색의 지각적 속성 같은 경우에 색상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스펙트럼 궤적이 하나하나의 단색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도, 채도이다라고 하는데요. 색 공간 통해서는 이제 주파장, 그러니까 순도 두 가지 속성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순도 같은 경우에는 XY 색 공간에서 가운데 이제 화이트 이 부분에서 스펙트럼 궤적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단색광까지의 색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540나노미터에서 이 화이트까지의 색을 변화 보면 주파장은 동일하지만 색상은 동일하지만 색상이 점점점 옅어지죠. 즉 채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색 공간에서 이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장 색상에 해당이 되고요. 화이트에서 단색광 자극에 해당되는 하나의 점까지의 이 변화는 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주 붉은 보라가 나타나며 이를 순자주 궤적이라고 한다. 이 순자주 궤적은 색도도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주위 둘레에는 연속적으로 변한 스펙트럼의 색상이 늘어서 있다. 자, 여기 가운데가 이제 화이트라고 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한 주위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이렇게 파남보 이렇게 변화하는 스펙트럼의 색상이 늘어서 있다.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색광 같은 경우에 색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며 제가 앞서서 이제 백색광은 이 색 공간 중심에 위치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럴 때 스몰 x, 이제 가로축이 스몰 x고요. 세로축이 이제 스몰 y가 되는데요. 이 스몰 x와 스몰 y에 해당이 되는 값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 공간 안에 있는 한 점은 이제 혼합색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색 공간 안에서 임의로 이런 색들, 이런 색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색들은 다 이제 혼합색이다. 이게 혼합색이다라고 하는 게 앞서서 RGB 색채계 설명할 때 그 각각의 단색광, 빨간색 단색광, 초록색 단색광, 그다음에 파란색 단색광 그 세 개의 값법은 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색을 이제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잖아요. 그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요 하나하나의 색들은 다 혼합색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게 물리부색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값법분색 그 얘기할 때 이제 물리부색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값법분색 같은 경우에서 물리부색을 얘기할 때 A라고 하는 단색광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B라는 단색광을 이제 혼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빛이 되겠죠. 무채색이 돼야 되는데 이때 무채색 같은 경우에 화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요 문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80나노미터 같은 경우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단색광이죠. 580나노미터.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B라고 하는 단색광을 이제 더했을 때 이제 화이트가 나오면 이 두 개는 물리부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단색광을 혼합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요. 가운데 요 화이트를 좀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580나노미터에서 화이트를 지나서 마주보고 있는 480나노미터 요 두 개의 단색광을 이제 혼합을 했을 때 화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단색광은 물리부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
스몰 xy 색 공간을 가지고 요 물리보이색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요러한 문장으로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로서는 580 나노미터, 480 나노미터 요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도도 내에 두 점을 잇는 선 위에는 두 점을 이제 혼합하여 생기는 색의 변화가 늘어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색도도 내에서 한 이미지로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 색과요. 그다음 요 색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잇는 요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점에 해당이 되는 색과 이 점에 해당되는 색이 이제 혼합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점에 해당되는 색과 이 점에 해당되는 색이 혼합이 되어서 다양한 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지각적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색상 변화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좀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이 지문이 되겠어요. 색도도 내 두 점을 잇는 선 위에는 포화도에 의한 색 변화가 아니라 색상에 의한 이제 색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옳은 내용이고요. 포화도에 의한 색 변화가 늘어서 있다.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화도에 의한 변화는 이 문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색도도 바깥 둘레의 한 점, 스펙트럼의 각 파장에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색도도의 바깥 둘레 예를 든다면 뭐 560 나노미터를 예를 들게요. 한 점과 백색점 여기 해당이 되어 있죠. 이 백색점을 잇는 선 위에서는 지금 요 선이 되겠습니다. 이 잇는 선 위에는 포화도의 변화만으로 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각적인 속성으로 얘기하면 채도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색상은 같으나 주파장은 같으나 포화도가 바뀌는 채도가 바뀌는 그런 색의 변화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변화는 색도도 내에서의 어떤 두 점에 해당이 되는 색의 변화를 통해서 색상 변화를 보여주고요. 포화도에 관련된 변화, 즉 채도에 관련된 변화는 색도도 바깥 둘레의 하나의 이제 주파장과 색도도 내의 화이트에 그 연결되는 요 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포화도의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채 체계론 공부하시면서 좀 많이 헷갈리실까요? 필기 교재에서는 약 20년간 출제된 기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각 색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필기 이해 강의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색채 체계론 공부할 때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김쌤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